엄마 아빠 모두 알고 할아버지 할머니 시사님까지 우리 동네 어린이 병원.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정말 귀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바로 청구나 교수님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세브란스 병원 소아정신과 천근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바쁘신데 어떻게 이렇게 저희 채널에까지 나와주시게 됐는지. 너무 영광이고 평소에 우리 박소영 선생님 채널 즐겨보고 있고요. 유익한 컨텐츠들이 많아서 참 엄마들한테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구나 싶어서 언젠가는 한번 꼭 나와보고 싶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교수님.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영광이고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아니, 교수님은 저희 소아정신과 의사들도 트레이닝 받을 때부터도 많이 이제 배우고 또 존경하는 교수님이신데, 요즘에는 워낙 진료를 받기가 또 힘들잖아요. 많은 분들이 소아정신과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 우리 아이의 발달이나 마음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시면서 정신과 문턱이 낮춰지는 거는 굉장히 좋은 일인데, 또 아직 소아정신과 의사가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500명 네, 전국에 네. 500명 정도는. 그 중에서도 교수님을 만나 뵙고 싶어 하시는 보호자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대기가 워낙 길어가지고 되게 좀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네네. 잘 이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네요. 네.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병원에까지 안 와도 되실 네네. 분들은 우리 아이는 정상이구나. 병원 예약 취소해도 되겠다. 네네네. 라는 마음을 먹게 되게 만드는 게 저의 오늘 목표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영상은 보호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하시는 고민이나 질문들을 좀 이렇게 몇 가지 사례로 들어가지고 진료실에서 우리가 확인하듯이 한번 풀어나가 볼 건데요.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저희 아이는 8개월입니다. 근데 아이가 할 줄 아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혼자서 그림책을 보기도 하고 장난감을 갖고 잘 놀기도 하는데요. 아주 가끔 엄마라는 말도 하긴 합니다. 근데 걱정이 돼서 찾아봤더니 말이 느리면 자폐일 수도 있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 뒤로 아이를 자주 불러보는데 계속 부르면 놀이에 집중한다고 잘 돌아보지도 않고 네. 또 어떨 때는 돌아보고 아빠가 집에 오면 좋아하긴 하는데 자동차를 일렬로 늘어놓기도 하고 근데 이런 모습들을 보면 자폐가 아닌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네네. 우리 아이가 혹시 자폐는 아닐까요? 그런 문제 때문에 예약을 하시는 경우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네. 한참 기다렸다가 이제 몇 년 후에 저를 만나러 오시긴 하지만 그때 예약 당시에 어떤 것이 걱정이 되셔서 예약을 하게 되셨습니까를 제일 많이 물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 현재의 모습은 약간 완화됐거나 좀 다른 어떤 모습으로 변형이 됐을 네. 가능성이 있는데 네. 예약 당시의 모습이 뭔가 걱정이 많았기에 대학병원 예약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네. 그 허들을 뚫고 예약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무엇일까 이렇게 들어보면 제일 그게 많은 것 같아요. 말이 늦었고 이름 불렀을 때 너무 안 보더라 애가. 그게 제일 많기는 한데 저희가 초진 설문지라 그래서 그 하루 전날 설문 링크를 보내드리거든요. 그러면 설문 링크에 그 글로만 쫙 문장이 써져 있는 걸 보면 정말 어디 교과서에서 이렇게 자폐 스펙트럼 장애 네. 진단 기준에 맞는 걸 다 일렬로 나열해 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다음날 실제 진료 현장에 대해서 만나보면 엄마가 묘사하는 것 정도는 아닌 경우가 많아요. 네. 주 증상이 하나가 왔으면 증상으로부터 우리가 진단을 내려가는 과정을 상향식 프로세스, 네. 언어 지형이라는 그 가장 흔한 주 증상으로 시작을 했을 때 제일 먼저 봐야 될 거는 일단 운동 발달이 어땠느냐. 그러면 돌 때 잘 걸었어요. 뛰어다녔어요. 네. 운동 발달은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네. 오케이. 그러면 대근육은 문제 없었구나. 이 아이는 지적 장애에서는 조금 거리가 멀구나를 배제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은 체크할 게 사회성. 네. 사회성이라는 건 그냥 뭐 사교적이다, 수줍다 그게 아니고 교류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 누군가와 즐거움을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느냐거든요. 근데 이제 누군가가 이렇게 아무개야 라고 불렀는데 처음에 봤는데 180도 휙 돌아가지고 엄마 눈하고 이렇게 도킹이 딱 되고 눈 맞춤이 딱 일어나면서 불꽃이 튄다, 파이어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데요. 그런 정도로 눈 맞춤이 진하게 잘 이루어지고 그래도 한두 번은 있었다라고 하면 좀 빈도가 좀 적더라도 괜찮아요. 근데 생명 반응이 이렇게는 하는데 돌아보질 않거나 자기를 양육해주고 예뻐라 해주고 먹을 것도 주고 입혀도 주고 그런 생존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양육자가 자기 이름을 불렀으면 혹시 나를 버리면 어떡하지? 애들은 네. 어떤 생존에 대한 본능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 본능적인 것과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별로 그렇게 관심 없이 무심하게 쳐다보지 않는다라는 것 자체가 뭔가 사회성이 떨어져 있다라는 증거기도 해요. 네네. 근데 반면에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디서 이제 보셔가지고 계속 애를 땡땡아 그리고 또 한 5분쯤 지나서 땡땡아 또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 계속 테스트하는 거죠. 그러면 애는 처음에는 이렇게 봤어. 그러다가 봤더니 별 용건이 없네? 그러면 이제 안 봐요, 더 이상. 네. 그런 거는 아닌지 또 네, 한번 네.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어쩌다 한두 번 봤는데 그게 되게 활짝 웃으면서 왜? 용건이 뭔데? 라는 말만 안 했지 그런 표정을 지으면서 네. 두세 번이라도 봤다면 네. 그걸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네. 네. 그런데 이제 땡땡아만 불러야 되는데 땡땡아 수박 먹자, 땡땡아 어디 가자 라고 이렇게 뭔가 뒤에 유혹거리를 달 때 보는 건 진짜 호명 반응은 아니에요. 용건 없이 이름만 딱 불렀을 때 보는 게 진짜 호명 반응이긴 하거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일렬로 줄 세우는 거 있고 뭐 자동차 바퀴만 돌리고 있고 그 네. 행동 하나만 있다 그래서 이제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사실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행동과 더불어 사회적 의사소통 교류를 너무 안 하고 질문에 대한 또 저 사람의 어떤 지시나 요청에 대한 그 행동이 의도에 맞지 않게 나오는 상호작용의 결여가 집착적인 행동과 함께 더불어 같이 있을 때 그게 이제 자폐 스펙트럼 장애이기 때문에 네. 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가 언어가 좀 느린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일단 운동 발달이 늦지 않았다면 뭐 지적 장애는 가능성이 조금 떨어진다. 하지만 나중에 언어가 너무 이제 많이 늦거나 사회성이 많이 떨어지면 2차적으로 지적 장애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운동 발달 괜찮다 그래서 다 지적 장애가 아니다라고 말은 못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비언어적인 그런 네. 사회적 행동 네. 그리고 특이한 행동이 너무 고착돼 있어서 이제 변화에 대해서 저항을 많이 보이고 일렬로 줄을 세웠는데 그걸 잠시 가운데 거를 뺐다 그래서 막 난리가 나고 이제 그런 애들이 있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자폐 스펙트럼 장애 시그널은 분명히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이제 전문가를 찾기 시작하셔야 되는데 그런 거에서 문제가 없다. 집에서 사실은 네. 얼마든지 이렇게 네. 한번 해볼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영상도 좀 찍어 놓으시고 진료 시간이 워낙 짧다 보니까 의사 선생님한테 오실 때 보여주시면 아 집에서 이렇게 편한 상황에서는 이런 게 나와주는군요. 네. 네.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좀 의심을 덜 수는 있겠죠. 네. 제일 중요한 걸 빠뜨렸네요. 환경적인 요소 때문에 마치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이들의 모습처럼 보이는 경우도 드물지 않게 있습니다. 네. 무관심, 약간의 뭐 때적 행동, 네. 네. 거기에 정서적 학대도 들어가겠죠. 네. 그런 애착 문제로 인해서 마치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이들이 보이는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걸 감별하려면 앞으로 6개월 정도는 내가 우리 아이한테 작정하고 모든 그 사회적 자극을 좀 많이 줘야 되겠다. 네. 많이 놀아줘야 되겠다. 변화를 좀 시도를 먼저. 환경적 변화를 통해서 좋아진다를 배제할 수 네. 있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가끔 이제 환경적인 보호나 애정이 부족한 친구 말고 또 자폐도 아닌데도 아이 자체가 약간 굉장히 이제 기질적으로 샤이하고 긴장도 많이 하고 그리고 주변에 관심도 좀 적은 아이들이 있어요.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있죠. 있잖아요. 네, 있죠. 이제 그런 아이들은 진료실에 오면 더 긴장해가지고 또 하던 상호작용도 안 하기도 하고 네. 또 보호자분들도 같이 이렇게 샤이하신 분들 그래서 이제 아이의 사회성이 부족한 게 아닌가 또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긴장도가 높고 샤이한 거는 소아정신과 영역에서의 사회성이라는 정의에서는 그렇게 많이 보지는 부분이 네, 아니에요. 네, 네. 양적 저하를 초래할 수는 있겠죠. 그렇죠. 네네. 불안하니까 네. 낯선 사람한테 쉽게 어프로치 못하고 또 이렇게 누군가가 아유 소영이 너무 예쁘네 몇 살이야? 라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좀 엄마 치마 네. 뒤로 숨고 네, 네, 네. 치마 뒤로 숨으면 자폐가 아니고 상황에 대해서 조금 네. 이제 눈치가 네, 오히려 네. 있다고 보여지는 네. 것이지 그러니까 사회성과 사교적이냐 아니냐를 네. 혼동하시는 분들이 네. 굉장히 그게 많거든요. 카테고리가 조금 다른데 다르죠. 아이들이 또 어리고 네. 보호자분들도 사실 이 아이의 어떤 사회적인 사인을 잘 캐치를 못 하실 수가 잘 있으니까 모르죠.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되게 어려워요. 수도 있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언어지원에서는 그냥 스트레이트로 진단을 스스로 내리시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다양한 이렇게 배제를 네. 해가시는 거죠. 영역을 네. 살펴보고 그래도 이제 걱정되시면 전문가 만나보시고 네. 만나기가 너무 어렵다고 하시니까 맞아요. 팁을 알려드리는 네. 거죠. 그럼 이제 또 질문을 굉장히 많이 주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 네. 한 저희 아이는 40개월
입니다. 아이가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산만해요. 레고나 블럭을 조립할 때 집중을 잘하는 거 보면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또 하루 종일 노래를 부르고 소리 지르고 뛰어다니고 그래서 아빠는 본인이 어렸을 때도 그랬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설마 ADHD는 아니겠죠? ADHD라는 병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할게요. 네. ADHD는 전전두엽의 기능이 좀 미숙한 경우에 ADHD 진단을 내립니다. 전전두엽이라는 그 뇌의 영역은 무엇을 담당하는 영역이냐면 충동성을 억제하고 네. 또 어떤 일의 순서를 결정하고 네. 또 본인이 뭔가 계획을 세우고 예측을 하고 네. 이제 그런 능력을 관장하는 부분이 이 전전두엽인데 전전두엽은 언제부터 발달을 하기 시작하냐면요. 만 6세 전후입니다. 그 말인즉슨 뭐냐면 만 6세 이전의 전전두엽은 모든 아이들이 다 미숙해요. 미숙하다. 그 전두엽 기능이 미숙한 시기에 아이들은 온갖 행동을 다 보일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ADHD라는 병은 전두엽이 발달을 하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네네. 그런 계획도 못 세우고 충동 조절도 안 되고 정신이 하나도 없고 앉아있지도 못하고 그런 모습이 계속 나타나는 아이들인 거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연령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만 6세 이상부터 만 12세 이전 사이에 네. 18가지 항목을 쭉 체크하는 리스트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해서 어떤 컷오프를 넘겼을 때 ADHD라는 병을 강력하게 의심하고 정확한 심층 진단도 받고 그래서 ADHD 진단을 이제 내려지게 돼서 치료를 들어가는 것인데 너무 어린 유아, 학령 전기의 아이들이 조금 산만하고 좀 정신이 없다 그래서 ADHD를 먼저 고려하는 것은 네. 바람직하지 않다. 네. 집에서도 그렇고 유치원에서도 그렇고 학원에서도 그렇게 산만하다는 피드백을 똑같이 받는다고 한다면 이 아이는 좀 ADHD 성향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 6세까지는 좀 기다려봐야지 네. 라고 하고 어머님들께 이제 훈육의 팁이라든지 네. 행동수정의 팁을 알려드리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냥 어디 그냥 한 군데서 집에서 좀 정신없다고 해서 ADHD일 거야 라고 진단 내리고 너무 적극적인 ADHD 치료를 하는 거는 네.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네. 것이죠. 거기에서 약을 먼저 고려하기보다는 저는 행동수정 치료를 아주 적극적으로 하자고 합니다. 네. 어머님 마음 상태도 좀 들여다봐서 우울증이 있으시다면 우울증 치료도 하고 또 어떤 행동치료하는 전문 센터도 소개해드리고 원포인트 레슨식으로 뭔가를 행동수정의 팁을 알려드리면 조금은 편해지시면서 뭐 6개월 후에 이렇게 와서 점검했을 때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이렇게 해봤더니 아이가 이런 행동들은 잡혔습니다. 어머님들도 솔직히 약을 먼저 먹이자고 하는 의사보다는 네. 행동수정이나 그런 걸 먼저 부모 교육을 먼저 해드리는 의사들에 대해서 훨씬 신뢰를 더 하게 되고 먼저 비약물적인 접근을 먼저 적극적으로 하는 게 치료의 원칙이에요. 네, 특히 네. 어린아이일수록. 네. 약은 맞습니다. 이제 최소한을 쓴다거나 또는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본인 자신이 다칠 것 같은 뭐 차도로 막 자꾸 뛰어들고 문제 행동이 심한 경우에는 ADHD 약도 쓸 수 있지만 ADHD 약 이전에 폭력적이거나 좀 과도한 흥분도를 조절해주는 약이 또 따로 있거든요. 네네. 그런 공격성이 아닌 경우에는 행동 수정을 먼저 하는 게 원칙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만 6세가 이제 넘어가게 돼서 ADHD가 정말 그때까지도 남아있고 정식 진단이 내려진다면 이제 공식적인 ADHD 치료제를 써보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네. 이제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를 볼 때도 조금 뭐 전문가처럼 이렇게 당연히 할 수는 없지만 그냥 산만하네 ADHD 이게 아니라 산만하다고 어린이집에서 어떤지 한번 물어봐야지 그다음에 뭐 키즈 카페에서 어떤지 한번 확인해 봐야지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다양한 세팅 안에서 우리 아이를 관찰을 해보고 또 내가 또 다른 시도도 해보고 부모가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묘사할 수 있는 게 네네. 한정돼 있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산만해요 라고 네네. 하는데 그게 진짜 ADHD의 산만성의 네네. 퀄리티와 질이 좀 다른 경우가 많다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특히 우리나라 부모님들 중에서도 엄마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 질문들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죄책감을 항상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또 아이가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그걸 본인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고 아이한테 소리를 지르게 되거나 좀 화를 내게 되면은 또 그게 악순환이 되는 경우들도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이가 죽어라 하고 때를 쓰고 제 말을 정말 안 듣습니다. 그런 아이를 보면 도대체 누구를 닮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저도 너무너무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어요. 애가 문제인지 아니면 제가 문제인지 제가 너무 욱해서 애 성격을 망친 건 아닌지
아닌지 후회도 되고 매일매일이 너무 괴롭습니다. 왜 애가 말을 안 듣고 엄마를 힘들게 하는지에 대한 이유는 정말 100만 가지도 넘는데 네. 문제는 엄마가 그거에 대해서 내 탓이구나 라는 생각을 안 하시는 것부터가 일단은 중요합니다. 기질적으로 좀 까다롭게 태어난 아이들이 한 10에서 15% 정도 네. 돼요. 그거는 엄마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부모를 힘들게 해요. 뭔가 만족을 시켜줘도 이렇게 편해지지가 않고 화를 자꾸 내고 네. 더 요구사항이 많아지고 네. 밤에는 잠도 안 자고 계속 그렇게 까탈스럽게 리듬이 늘 바뀌어 있고 그렇게 까다로운 아이들을 예뻐하는 건 아무리 자기가 낳은 자식이지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네. 이제 거기에서 제가 부모님들께 제일 많이 말씀드리는 거는 좀 까다로운 기질, 예민한 기질, 좀 그런 아이들이 부모하고 이렇게 궁합이 잘 안 맞는 경우에 이렇게 엄마하고 계속 헤게모니 싸움을 하는 거예요. 네. 네. 누가 이기나 보자. 네. 네. 그런 네. 거죠. 정말 기싸움 기싸움 하나 하는 하는 거예요. 거죠. 네. 거기에서 어머님이 예민하고 까다로운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까로 마음을 조금 고쳐 먹으시면 아이가 좀 안쓰럽게 돼요. 네네네. 호르몬의 이 밸런스가 깨져 있다 보면 가장 비빌 언덕이 엄마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네네. 엄마한테 자꾸 이렇게 가시도 내뿜고 엄마는 스펀지가 되어주지 못하고 엄마한테 미움을 표현하는 것 같으니까 같이 화를 내게 되는데 네. 쿠션 역할을 해줘야 될 분은 엄마다. 그렇죠. 라는 거죠. 네네네. 거기에서부터 이제 출발을 해야 하는데 이제 그게 어머님 탓이 아니라 누구라도 그렇게 돼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이 사례와 비슷한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 계신 그 어머님들이 계시다면 그래 오늘은 내가 이 아이를 보듬어주고 이리 와. 얼마나 너는 힘드니 토닥토닥 해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한테 완충 역할을 해준다는 게 무조건 아이가 때를 부릴 때 다 허용을 하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 토닥 해주고 뭔가 컨디션이 안 좋거나 네. 그럴 때는 푹 안아주면서 애를 위로해주고 안정화시켜주지만 의도가 보이는 떼부림에 대해서는 어머님이 단호하게 대처를 하셔야 됩니다. 죄책감을 가지시는 순간 아이한테 단호하게 하지를 못해요. 네. 여기서 단호하게 하면 얘는 더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네. 애한테 사랑받고 싶어하는 엄마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아우 많죠. 저 사랑받고 싶어요.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사랑받고 싶죠. 네,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엄마들이 그쵸, 그 그런 마음인 마음이 거죠. 있죠. 미움받기 싫은 마음. 미움받. 그래서 바로 선을 넘는 행동을 할 때 허용해서 네. 그게 이제 일파만파가 되는 네,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엄마가 자식한테 사랑받으려고 하지 말고요. 어머님 조금 자신감 가지셔도 돼요. 네, 얘는 네. 그냥 나를 사랑해요. 어, 그냥 디폴트야. 네네. 그건 자동이에요. 네. 디폴트로 네네. 아이는 나를 사랑해. 네. 받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어. 애는 사랑을 해요. 네. 애들은요, 엄마가 딱 단호할 때 단호하면 더 훨씬 편안해집니다. 맞습니다. 비유하기를 네. 튼튼한 어. 흔들리지 않는 나무처럼 네, 행동하셔라. 네. 그냥 갈대처럼 애가 그냥 엄마 이리와 그러면 이렇게 끌려가고 엄마 미워! 그럼 밀려가면 왜 미워? 엄마는 너 사랑하는데. 그러시는 어머님들 있거든요. 네. 친구한테 삐지듯이. 네네네. 그러시면 안 돼요. 저희 아들이 요새 자주 하는 말이 엄마 미워! 이거거든요. 어떻게 하세요? 네. 그래? 어떡하지?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요. 그 말을 하는 이유를 아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게 합의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 방금 하신 말씀 중에 그게 정말 와닿는데 그냥 디폴트로 이 아이는 나를 사랑한다는 맞아요. 그거를 좀 믿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액면가 엄마 미워한다고 그 말을 믿으시면 안 네, 돼요. 네. 엄마 사랑해의 네. 반어법입니다. 엄마가 날 좀 너무 많이 사랑해줬으면 좋겠고 엄마 말을 안 듣고 엄마한테 땡깡 부려도 엄마는 나를 떠나지 않는다고 늘 선언해줘. 그 뜻이거든요. 네네네. 부모님들은 진짜 그런 자신감을 가지시면 자신감 갖고 어. 단호하게 아이가 선을 넘는 문제 행동을 했을 때 단호하게 땡땡아 그건 안 되는 거야. 거기까지 딱 하고 스탑 네. 해주셔야 되는데 네. 그냥 애가 사달라는 거 네. 뭐 다 사주고 고가의 네. 물건 사주면 애가 더 사랑할까 봐. 네. 근데 절대 더 사랑하지 않아요. 물건은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상징입니다. 진짜 그 물건이 좋아서가 아니거든요. 엄마가 내가 이 물건을 요구할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더 중요한 것이지 네네네. 물건을 다 진짜 사줘야지만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계속 김빼기 작전이라고 제가 해요. 김빼기 작전. 돈을 붙게 만들고 싶으시려면 그 물건이 갖고 싶어. 그 물건 그치 갖고 싶을 것 같아. 엄마 마음에도. 근데 그 물건이 있으면 우리 땡땡이는 어떤 부분이 좋을까? 우리 세 가지만 한번 얘기해볼까? 계속 이야기를 시키는 네. 거죠. 그러면 네. 근데 계속 엄마가 말을 시키고 뭔가 귀를 기울여 듣는 네. 것 같기는 한데 네. 생각을 가만히 해보면 내가 그걸 왜 갖고 싶었는지 잘 모르겠어. 네.
보니까 엄마 나 근데 그거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아. 본인 입으로 스스로 말을 하게 되는 일을 네네. 저는 두 아이들을 키우면서 너무 많이 경험을 해서요. 아. 그걸 제가 별명을 붙이기로 김빼기 작전이거든요. 둘 다 잘 못 키셨어요, 교수님? 그래서 저는 핸드폰을 끝까지 안 사줬어요. 그럼 몇 살 때? 초등학교 5학년 때 잠깐 사줬다가 5학년 때. 결국은 1년 만에 다시 수거했어요. 그리고 닌텐도를 초등학교 3학년 때 너무너무 사달라고 하는 걸 제가 네. 아 닌텐도가 갖고 싶구나. 네. 그러면서 이제 계속 닌텐도가 있으면 네. 그걸 가지고 어떤 게임을 하고 싶고 네네. 칩을 계속 5만 원짜리를 계속 사야 되는데 그만큼 네가 많이 그걸 재밌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정말 아이들이 우리 엄마한테는 허투루 뭘 사달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정말 본전도 내가 못 찾는 거예요. 정말 내가 지금 모든 기승전결을 다 계속 한 생각을 다음에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네. 엄마가 지금 이걸 이렇게 계속 질질 끌고 가는 게 궁극적으로는 안 사주려고 하는 네. 게 아니라 설득이 되면 사줄 마음이 있는 거를 알아야 돼요. 아이들이. 안 사주려고 이렇게 질질 끄는 건지 대부분 대번에 알거든요. 네네네. 예. 거기가 포인트입니다. 네. 그럼 교수님은 아들 2명을 키우셨는데 키우면서 제일 힘들었던 점. 나도 이건 좀 힘들었다. 뭐가 있을까요? 휴대폰이죠. 네. 우리 반에 나만 없어. 네. 실제로 우리 아이들만 없었어요. 네. 그런데 뭐 카톡으로 선생님들이 문자를 보내고 공지사항을 보내니까 뭐 카톡이 없으면 네. 안 된다는 카톡 컴퓨터로 깔 수 있더라고요. 네, 컴퓨터로 깔. 고3 때까지 그래서 투지폰을 갖고 있었어요. 참 저는 확신을 갖고 있었거든요. 네. 없어도 아무 네. 사는데 문제 없고 네, 네. 그걸로 인해서 왕따 따돌림 절대 그렇지 않아라는 확신이 있었기 네, 때문에 네, 네. 아이하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토론을 하는 거죠. 뭔가 내가 확신이 있으면 주변에서 막 이렇게 해도 밀고 나갈 수 있는데 그냥 주변에 다들 하면은 나만 다르게 하기가 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요새 애기들부터 길거리 다니면서 신호등 건널 때도 스마트폰 보면서 건너고 짜투리 시간을 다 스마트폰 쳐다보느라 정신을 못 차리는 우리 어린아이서부터 대학생 심지어 직장인들까지 네. 너무 많이 보고 네. 있고 저도 사실 네네. 스마트폰 보면서 걷고 있는 네. 제 자신이 너무 싫거든요. 그런 걸 발견하면 스스로 좀 그렇죠. 그런데 이 미숙한 아직 두뇌 발달이 완전치 않은 이 그런 아이들은 얼마나 그게 절제하기가 어려울까. 네. 뇌 공사는 17살 때 끝나거든요. 네, 그 전까지는 뇌가 어떻게 발달할지 모르는데 조금이라도 좋은 자극을 줘야 할 네, 텐데 그렇다고 네. 스마트폰이 뭐 다 나쁘다 그 뜻은 아니기 네, 때문에 네, 네. 이제 그거는 이제 저의 어떤 경험으로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채널에 영유아식 미디어 노출에 대한 제가 그런 영상을 몇 번 올렸는데 그래서 주변에서 넌 정말 미디어를 안 보여주냐 많이들 물어보는데 저는 진짜 미디어를 거의 안 보여주거든요. 저희 집 TV는 없고 가끔 아이패드에서 이렇게 블럭 조립하고 이런 것들을 시간을 정해가지고 그것만 보여주는데 스마트폰이나 미디어의 어떤 그런 자극이 어떤 건지 아니까 그냥 그것만은 최대한 내가 컨트롤할 수 있을 때까지는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계속 맞아요. 있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게 미디어가 돼버려요. 조절할 수 있는 나이가 될 때까지는 네, 네. 좀 수동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부모님들이 자제하는 게 좋겠다는 네. 것도 전문가들의 견해죠.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시간이 또 한정되어 있어서 이렇게 마무리할 텐데 그래도 전반적인 내용들을 잘 이렇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네. 오늘 교수님 우리 동네 어린이병원 나와주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나오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되게 저도 유익한 시간이었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저도 또 한 번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저의 이야기들이 우리 부모님들께 부디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교수님과 함께 요즘 장안의 화제인 더글로리에 관해서 더 글로리 얘기 하나요? 네네네네 짧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네. 기대해 주세요. 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다음에 또 봐요.